이제 회원가입 폼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폼 태그를 만드는 거죠. 지금 사용자 입력하세요. 이제 입력해서 폼 태그 만들어 쓰세요 라고 해서 폼 태그를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폼 태그입니다 라고 쓰시고 액션은 이제 write.to로 그대로 가는 걸로. 얘는 포스트 방식입니다. 포스트 방식이 되고요. 포스트 그 사진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이 되고요. 포스트 타입이죠.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이고 이제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가 돼야 되니까 enc 타입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enc 타입 쓰셔서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폼 다시 데이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작성을 하시면 이제 첨부 파일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용자한테 사진 입력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폼 태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단위당 입력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그 부여 객체에 보시면 어떤 걸 입력해야 되지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시는데 멤버 밑에 부여 밑에 여기 이제 밑에 뭐 어떤 변수가 있지 이걸 보시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아이디부터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이제 나오시는데 부여 객체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부여 객체를 좀 밑으로 꺼내 놓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꺼내 놓으시면 그 요걸 보면서 이제 여기에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이게 밑에 있으면 좀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이걸 꺼내 놓고 이제 보시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름만 필요하니까 이름만 살짝 보이게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그 부여인데 이미지 부여가 아니고 멤버 부여입니다. 이게 잘못 꺼냈네요. 멤버 부여. 저희가 이미지가 아니라 멤버의 멤버 부여를 이제 이걸 꺼내서 이렇게 이제 어플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하시면 되게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입력해야 되지? 예, 자동으로 되는 거 빼놓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입력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멀티파트로 포토 파일이 너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여기다가 데이터 입력하는 데이터 하나당 div로 div 한 개씩 잡아주시면 되겠고 div로 뭘 잡냐면 이제 클래스 이꼬로 이제 폼 다시 컨트롤 컨트롤이 아니라 그룹 이렇게 한 개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거 한 개당 폼 다시 그룹이라고 div를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라벨 이렇게 해서 라벨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라벨이 지금 id를 입력하라고 id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쓰시고요. id 뒤로 이제 인풋 태그를 만드는 거죠. 인풋 태그를 만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그 인풋은 이제 id와 id 이꼬로 뭐 지금 입력하는 게 id죠. 그러니까 id 쓰시고 넘어가는 데이터는 name입니다. 네임 이끌어 쓰신 다음에 이제 네임도 id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타입은 텍스트이고요.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얘 꼭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required 사용하시는 거죠. required 이끌어 required 쓰셔도 되고 그냥 required만 붙여놔도 됩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패턴을 이용해서 좀 글자 수나 이런 것 좀 이렇게 패턴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id는 그 이렇게 대괄호 대괄호 쓰시면 이 중에 한 글자인데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까지 가능합니다. G까지. 그 다음에 소문자 A부터 소문자 G까지 가능하시고요. 숫자 0부터 숫자 9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된 아이디도 허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4자부터 20자 사이 저희가 이제 그 아이디인 경우에 너무 짧으면 좀 그래서 이제 4자 3자도 괜찮긴 한데 4자부터 20자 사이 뭐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 다음에 프레스 홀더를 이용해서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비치는 바닥에 비치는 것을 만들어줘 id 입력을 하시라고 입력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여기 id가 있으니까 라벨이 요 id라는 라벨이 요 인풋 태그랑 연결이 돼 있어요 라고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for라는 속성입니다. for 이꼬로 쓰시고 id 써주시면 요 id 요 라벨이 요 id라는 라벨이 여기에 있는 요 id의 id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인풋 태그 안에다가 클래스라는 게 붙여줘야 디자인이 먹힙니다. 클래스 이꼬로 쓰시고요. 클래스는 여기다가 폼 다시 컨트롤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폼 그룹은 여기 div 다른 div하고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폼 다시 컨트롤은 이제 입력하는 것의 디자인을 작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회원자의 폼을 이제 만듭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아이디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금 아이디가 쭉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저희가 아이디 중복 체크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바닥에다 깔 건데 여기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동 완성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오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오토 컴플리트 자동 완성 기능인데 이거를 끄자 오프 쓰시면 꺼집니다. 온 하면은 켜지고요. 오프 하면 꺼집니다. 지금은 켜져 있는 게 디폴트인데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이걸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나 비밀번호 체크 뭐 이런 거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div를 한 개씩 더 만듭니다. 자, div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이제 비밀번호 확인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비밀 형태는 같으니까 이 틀이 같습니다. 틀. 그래서 폼 그룹 만들고 라벨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폼 컨트롤 만들고 이렇게 부트스트랩의 틀이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for 한 다음에 pw 패스워드니까 pw 이렇게 써서 쓰고요. 여기도 pw id pw name도 pw 이 pw는 데이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w가 돼 있어서 요거랑 맞춰주셔야 이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리퀘어드고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패턴은 아무 글자나 되는데 점입니다. 점. 아무 글자나 되는데 4자부터 20자까지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오프 같은 거 쓰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무조건 오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폼 코드라고 써주시고 오프로 작성을 하시면 패턴이 타입을 쓰셔야 돼요. 타입. 이거보다 이제 그 기본 타입이 인풋 태그의 기본 타입에 해당되는 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위에는 아이디는 안 썼어요. 그런데 얘는 패스워드죠. 그래서 P자 쓰시면 패스워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패스워드를 좀 고치시는 게 낫겠네요. 이제 지워주고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PW2 비밀번호 확인입니다. PW2에 해당되는 것을 네임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넘어가긴 하는데 받는 놈이 없죠. PW2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겨주나 말하고요. 얘는 반드시 써야 되고 패턴 요 길이랑 패턴이 똑같고요.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라고 확인 입력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입력하시라고 쓰시고 라벨에 해당되는 라벨 안 썼네요. 라벨은 앞에 있는 거는 비밀번호고요. 비밀번호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비밀번호 확인입니다. 비밀번호 확인 변호건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가로 열고 필수 이렇게 쓰셔도 돼요. 라벨에 가로 열고 필수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고요. 앞에 별표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별표는 필수입니다 라고 안내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별표 빨간색 좋습니다. 아시겠죠? 사용하시면 되겠고 네임 작성하시면 돼요. 네임도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네임에 해당되는 거 텍스트고요. 이름이니까 이제 이름에 한글분만 모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해서 이렇게 여기 아이디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for name 이름이니까 네임으로 아이디 for the name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복사 아이디 붙여넣기 네임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아이디 대신에 이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 꼭 쓰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한글 이름이라서 한글은 가가 처음입니다. 한글 이름은 모음이 있어야 되죠. 대시 쓰시고요. 힝이 끝입니다. 자, 받침이 있는 글자 힝이 끝이고요. 2자 이상부터 이제 저희가 10자까지 쓰기로 돼 있으니까 10자, 10자까지 한글은 10자까지만 처리를 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30바이트 잡아놨어요. 한글 10자가 넘어가면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고 이름 입력이라고 쓰시고 이제 그 오토 컴플리트는 오프로 쓰셔도 되는데 이름이 뭐 이렇게
그 자동 완성 기능을 이제 표현 가입하는 거 많이 하니까 오프보다는 그냥 빼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요.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 됐고, 요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뭐라고요? 이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폼 컨트롤, 폼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기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한 거는 폼 컨트롤입니다. 폼 컨트롤 디자인에서 보여준 거는 폼 컨트롤. 여기 이제 그 항목과 여기 입력하는欄과 좀 떨어져 있는 거는 폼 그룹입니다. 이게 약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그럼 폼 그룹이 스펠링이 틀린 겁니다. 철자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젠더 하시네요. 젠더 부분은 여기 이제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밑으로 내리시고요. 자, 폼그룹이고요. 이제 젠더 항목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라벨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div 한 개 붙여져 가지고 사용을 해보셔도 돼요. 그냥 라벨로 쓰시면 라벨 뒤에 뭔가 자꾸 달라붙어요. 달라붙도록 써 있는데, 저희가 라벨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라디오. 지금 여기 젠더는 남자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타입이 라디오가 됩니다. 그냥 라디오로 타입을 쓸 건데,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오니까 포 이런 거 사용할 수 못하고요. 그냥 라벨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div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성별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해서 div를 한 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걸 잡으셔도 되고요. 위에 있는 걸 잡으셔도 되는데, 밑에 있는 거 잡아볼까요? 네. 밑에 있는 거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 div 한 개 잡아서 강제적으로 이제 div를 잡아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div 잡아가지고 쓰시고요. 그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for 이렇게 쓰지 못한다고요. for를 사용하시면 그 두 개를 남자, 여자 이게 두 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성별 이렇게 쓰는 거죠. 성별을 입력하세요. 작성을 하시면서 div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div를 쓰시면서 저희가 라디오 버튼을 만들 때 이런 건 디자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W3 코스 부트스트랩에 보시면 그 폼스 밑에 인풋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꾸 클릭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라디오가 있죠. 라디오 중에서 한 줄로 된 라디오가 있습니다. 한 줄로 된 라디오 밑에 내려보시면 한 줄로 쭉 되어 있는 요거죠. 옵션 여기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면 이제 이 중에 한 개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텍스트를 클릭해도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냥 요 라디오 버튼만 되는 것 같은데 요 라디오 버튼 안에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라디오 버튼 안에 텍스트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요거 텍스트를 집어넣으면서 라벨 안에 텍스트 이렇게 라벨 안에 인풋도 집어넣고 라벨 안에 인풋도 집어넣고 텍스트도 집어넣으면 이 텍스트를 클릭해도 동작을 해요. 텍스트를 클릭해도 동작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대시했죠. 근데 이런 형태가 있다. 요거는 이제 한 개 복사하셔가지고 한 개 복사합니다. 체크들은 이제 한 개 하셔야 되니까 한 개 복사하세요.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붙여넣기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라벨 안에 라디오 인라인 이렇게 쓰시고요. 인풋 태그인데 라디오 버튼입니다. 그리고 타입은 여기서 이제 젠더라고 써야 되겠죠. 젠더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체크드 여기 한 개 체크다 돼 있는데 이제 밸류 값을 줘서 넘깁니다. 그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밸류 쓰시고 체크드 썼고 저희가 이제 밸류 그대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남자입니다. 남자를 넘겨라. 그리고 이제 옵션에도 남자라고 씁니다. 남자로 써서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남자를 클릭하면 이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맨 처음에는 얘가 체크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트마다 좀 다른데 저는 가나다 순으로 쓴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마찬가지로 밑에도 라인 인라인 쓰면 이게 한 줄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라벨 안에다가 인풋 태그와 텍스트를 같이 써주면 이게 이제 텍스트를 눌러도 동작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인풋 태그를 눌러도 동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은 동일해야 돼요. 젠더. 그 다음에 체크드는 빼시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값은 이제 두 번째는 남자 아니면 여자죠. 여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보이는 것도 여자로 보이게 하자. 대시했죠. 젠더라는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걸 뭐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건 없으니까 아이디는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는 거죠. 자,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품에서 자 새로 고침 이런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남자 여자 나옵니다. 텍스트 눌러도 이렇게 동작을 잘하죠.
예, 체크드 안쪽이 먼저 F4키 눌러보시면 체크드 안쪽이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기 동그라미를 안 누르셔도 동그라미를 눌러야 동작을 하겠지만 그 텍스트를 라벨 안에다 집어넣어서 인풋 태그와 텍스트를 라벨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별 잘 됐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div라는 게 묶어져서 요게 요렇게가 한 줄로 하기 위해서 라디오 다시 인라인 대시 인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 이게 한 줄로 되는 거죠. 한 줄로 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할 건 성별 끝났고요. 그다음에 벌스가 됩니다. 벌스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 이름을 복사해서 벌스 부분에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스 밑으로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임 대신에 벌스라고 쓰는 거죠. 벌스 써서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라고 씁니다. 생년월일 입력하세요라고 쓰시고요. 벌스를 복사해서 아이디도 벌스, 네임도 벌스. 리퀴어드 생년월일은 꼭 써야 되고요. 패턴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시고요. 그 여기다가 생년월일 입력하라고 생년월일 입력하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생년월일 입력해서 쓰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용자가 잘못 쓸 수 있어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생년월일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대시로 잘 쓰면 돼. 내가 원하는 패턴을 잘 써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패턴은 여기 써놨죠. 패턴 YYY-mm-dd 이건 자바 형식이고요. 자바 형식 이런 형식으로 좀 넣어주세요. 글자를 년 4글자, 그 다음 월 2글자, 일 2글자를 대시 형식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형태로 문자로 넘겨야 얘를 날짜형으로 바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포맷이 없으면 이게 문자열로 넘어오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면 이제 자바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면 오류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포맷을 이용해서 패턴을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 입력받는 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입력받는데 지금 이제 벌스는 입력받는 거죠. 출력하는 데는 이제 자동으로 캐스팅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스프링이 알아서 해주죠. 스프링과 마이바티스가 알아서 해주는데 지금처럼 이제 사용자가 입력받는 것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걸 패턴을 지정을 해주셔야 한다. 아니면 오류가 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 피커라는 걸 이용해서 쓸 거예요. 데이터 피커는 jQuery UI에 jQuery.com에 가보시면 오른쪽에 jQuery UI가 있어요. UI가 있는데 예. 데이터 피커가 있습니다. 데이터 피커 날짜를 선택하는 거. 이제 보통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포맷 데이터 해가지고 YY 두 개입니다. 다시 mm-dd 쓰시고 날짜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옵션이 상당히 많아서 도큐멘트 뒤져보시면서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여기 API 도큐멘트 있죠? 여기 데이터 피커를 찾아서 사용을 하신다. 아시겠죠? 사용을 해서 처리하시는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데이터 피커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